절골술 하면 단어만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골술의 의미와 원리를 알면 절골술이 그렇게 두려운 수술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절골술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절골술, 원리만 알면 두렵지 않아요 입니다. 저의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건국대병원 반월연골판 이식 클리닉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골술이 주연인 경우, 두 번째, 절골술이 조연인 경우입니다. 주연이라 하면 직접적인 치료, 주된 치료의 목적으로 절골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되겠고, 조연인 경우라고 하면 다른 수술들, 예를 들면 연골판 이식술, 연골재생술 등을 함에 있어서 절골술이 부가적인 치료로서 이용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절골술이 주연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절골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위경골 절골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경골의 근위부에서 절골을 해서 휜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즉, O자 다리를 일자 다리로 펴주는 수술이고, 무릎으로 부하되는 체중을 내측에서 외측으로 옮겨주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절염 오는 패턴은 주로 내측, 안쪽 관절염이 많은데, 망가진 내측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니까 통증도 줄어들고 관절염 진행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절골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다리 정렬이 아닌 이런 O자 다리에서 내측의 관절염이 진행되면 체중이 내측으로만 많이 실리니까 통증도 더 악화되고 관절염도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무게 중심을 가운데에서 외측으로 조금 옮겨주고자 다음과 같은 절골술을 해서 휜다리 교정술을 하고, 이렇게 되면 무릎에 체중이 부하가 될 때 내측과 외측이 골고루 분산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운데에서 외측으로 무게중심을 옮겨놓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목표로 삼는 지점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갔을 때 가운데보다 살짝 바깥쪽 이 지점을 목표로 삼습니다. 대부분 O자 다리인 경우에서는 체중이 가운데보다 안쪽에 실리면서 끝까지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실리건 우리가 휜다리 교정술을 해놓고 나면 무게중심이 가운데보다 외측인 이 지점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위경골 절골술의 생존율은 어떻게 될까? 10년 생존율 약 90%, 근위경골 절골술 시행해서 인공관절 전치환술까지 약 10에서 15년 정도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즉,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하고 잘 유지되면 인공관절로 안 갈 수도 있고, 근위경골 절골술을 해서 10에서 15년간 활동성 있게 잘 생활하다가 통증이 다시 악화되고 변형이 심해지면 다시 또 한 번의 기회, 인공관절 치환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위경골 절골술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모두 제가 수술했던 사례들입니다. 절골술이 주연인 경우들이겠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62세 3기에서 4기 관절염 가진 환자고 O자 다리 동반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이쪽이 우측이고 이쪽이 좌측입니다. 좌측 무릎의 하지 정렬 보면은
체중의 중심이 무릎 가운데에서 안쪽으로 실리는 O자다리 변형이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보면 무릎에 지나가는 무게 중심이 무릎의 한가운데가 아닌 안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관절 간격이 이렇게 좁아진 3기에서 4기의 관절염인 상태인데, 이렇게 아픈 상태에서 체중까지 여기로 더 부하가 되니까 더 아프고 관절염도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MRI를 보면 연골 밑에 뼈에 이렇게 시커멓게 변화들이 와 있습니다. 결국 연골하고 연골판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연골 밑에 뼈에 이렇게 과한 스트레스가 부하가 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체중까지 안쪽으로 더 실리게 되니까 더 아프고 더 진행이 된다 이거고, 관절경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이미 연골도 이렇게 닳아있고 안쪽으로만 많이 망가진 소견이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서 조연, 주인공으로 절골술을 시행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3, 4기 관절염 진행됐어도 이 환자는 60 초반 나이에서 70 초중반 나이까지 인공관절 치환술 없이 잘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근위경골 절골술 후에 내측으로 지나가던 무게 중심이 가운데에서 외측으로 조금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타겟 지점으로 체중 중심을 잘 옮겨 놓았죠. 우리가 금속 제거술을 1년째 하게 되는데 1년쯤 되면 뼈를 벌려놓은 부위가 다 유압이 됩니다. 그때 2차 관절경 검사를 해서 관절 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금속 제거술을 할 때 2차 관절경 소견을 봤더니 수술 당시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뼈가 다 드러나 있던 부분이 근위경골 절골술 1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연골이 어느 정도 덮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무릎 내측으로 이렇게 망가지던 황폐해진 무릎 상태를 근위경골 절골술 후에 뭔가 재생이 되는 환경으로 바꿔놓고 어느 정도 조직의 재생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의 변화를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상태로 10에서 15년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55세 여성 심한 내반 변형, 심한 O자다리 변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측 사진을 보면 우측 무릎과 좌측 무릎 모두 심한 내반 변형으로 인해서 무게 중심이 무릎 가운데보다 안쪽으로 심하게 많이 실려 있죠. 관절 간격 상태 보면 우측과 좌측 모두 관절 간격이 거의 들러붙은 4기 정도의 관절염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권유할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100세 시대를 고려했을 때 인공관절 수명을 20년 놓고 본다면 50대 중반에서 나이에 수술을 하게 되면 70 중후반에 인공관절 수술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70 후반 나이에서 인공관절 재수술을 받기라는 매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50대, 60대 초반까지는 자기 관절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환자의 경우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 근위경골 절골술로 어느 정도 자기 관절 보존하면서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양측 모두 근위경골 절골술 시행하였고 수술한 후에 하지 정렬 검사를 했을 때 양측 모두 무릎 가운데에서 살짝 외측으로 중심이 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많이 과하게 부하가 되던 스트레스가 병이 있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통증도 덜해지고 관절염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술 전에 심한 내반 변형이 있던 상태에서 근위경골 절골술 시행하고 났더니 다리가 일자 정렬이 되면서 체중의 중심도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옮겨졌다. 이것이 절골술의 효과입니다. 세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48세 여성 환자입니다.
이 환자도 양측 슬관절 관절 간격을 보면 우측과 좌측 모두 관절 간격이 모두 좁아져 있고 관절염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려는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정렬 검사를 했을 때 양측 모두 내반 변형이 있어서 무게 중심이 무릎의 가운데에서 안쪽으로 많이 실리고 있죠.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내반 변형이 심해서 가운데보다 한참 내측으로 무게 중심이 실려 있습니다. 해기학 검사를 해보니까 우측과 좌측 모두 체중 중심이 많이 부하가 되는 내측으로 뼈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MRI 검사를 했을 때도 양측 MRI를 봤을 때 우측 무릎, 내측 구획을 보면 관절이 다 닳아서 뼈가 드러나 있고 연골 밑에 뼈에도 스트레스가 부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 무릎의 내측 구획을 봐도 관절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지고 연골 밑에 뼈에 스트레스가 부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우측부터 절골술을 시행했는데 절골술에다가 연골 재생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 이식술까지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당시에 내측 대퇴과의 관절 연골이 많이 닳아 없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리를 하고 났더니 뼈가 드러난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럴 때는 절골술뿐만 아니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연골 재생술을 동시에 시행해 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범위는 광범위해도 주변 연골이 비교적 어느 정도는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병변 있는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 뼈를 드러내 놓은 상태에서 뼈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난 후 이 구멍들 안에다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잘 이식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카티스템 치료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근위경골 절골술 시행하였고 근위경골 절골술 시행 후에 안쪽으로 많이 부하되던 체중 중심이 가운데 정도로 많이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골술에 나이가 비교적 젊고 주변 연골이 괜찮은 상태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같이 해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수술 전후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술 전에 우측 무릎 내반 변형이 심한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많이 실리고 있던 상태에서 근위경골 절골술 시행했을 때는 이 내측으로 많이 실리던 무게중심이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많이 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여태까지는 무릎 관절 내측으로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던 상태에서 근위경골 절골술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 지금 이 사례는 외측으로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X자 다리가 동반된 경우 원위 대퇴 절골술을 시행한 사례입니다. 47세 4기 관절염 환자, X자 다리 및 외측 반월 연골판 결손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관절 간격을 보면 우측 관절이 다 닳아있고 뼈끼리 들러붙어 있습니다. 하지정렬 검사를 했을 때 우측 다리의 X자 다리 변형이 심한 상태입니다. X자 다리 변형이 심하면 무게중심이 무릎의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많이 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 관절경 검사해 보면 연골판은 이미 다 닳아서 없어져 있고 관절 연골도 광범위하게 다 닳아서 뼈가 드러나 있습니다. 47세에서 이렇게 진행된 말기 관절염 환자를 과연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것이냐,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자기 관절로 10에서 15년 정도 버티려는 목적으로 절골술을 시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절골술이 주인공이죠. 보시면 원위대퇴 절골술 시행하였습니다. 이전 수술 전에 봤을 때 X자 다리 변형이 심한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많이 실렸던 반면에 원위대퇴 절골술 시행하고 나서는 무게중심이 가운데에서부터 안쪽으로 많이 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위대퇴 절골술의 효과입니다.